네, 반려견의 배변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것처럼 울타리를 사용해서 교육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울타리 없이 개방된 상태에서 교육하는 방법이 있고, 모든 교육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강아지 시기의 배변 교육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하고 같이 있는 이 강아지도 생후 6개월이 아직 안 된 어린 강아지인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반려견 배변 교육 관련해서 영상을 몇 편 올렸었는데, 참고로 저는 예전에 가정에 방문해서 우리 반려견의 행동 교정을 하는, 교육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호자님의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교육 시간에 우리 반려견의 대변이나 소변을 유도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간식과 함께 약간의 물을 먹여서,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이 빨리 배뇨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식의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가 한 2010년도, 2011년도쯤이었는데, 우리 강아지가 소변을 조금 밟네요. 옳지. 그때 당시에는 우리 방문 훈련을 다니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가정에 가서 이렇게 배변 교육을 할 때 강아지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간식과 함께 물을 이렇게 같이 급여하는 방식의 교육 방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방식을 좀 고안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호자님 집에서 교육할 때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고, 그리고 우리 교육 시간에 배뇨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우리 강아지가 또 소변이나 대변을 볼 것 같아요. 응? 뭐 없는데? 자, 어린 강아지들하고 이 성견들하고는 교육 방식이 조금 저는 다릅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에 방문해서 우리 반려견 대소변 교육을 하는 강아지들은 대부분 1살이 넘은 강아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보호자님들도 우리 강아지가 어렸을 때 이제 대소변 교육을 이 방법 저 방법 열심히 하셨겠죠. 근데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겠죠. 그래서 옳지,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가정에 방문하면 이미 보호자님들은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했었고,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 반려견이 지금도 제가 설명하다가 갑자기 끊겼는데, 이 강아지는, 어린 강아지들은 이렇게 자신이 대변을 본 거를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변을 보면 바로 치워주지 않고 조금 시간을 한 30분 정도는 일부러 변을 노출을 해 놓습니다. 길게는 30분 정도까지요. 뭐 짧게는 뭐 10분에서. 왜냐면 우리 강아지들이 변이 굳으면 상당히 먹는 이 시도가 떨어져요. 하지만 변을 보고 나서 뭐 3분 이내에 변에 온기가 남아있고 변이 되게 말랑말랑할 때, 그럴 때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금 변을 또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쪽으로 관심을 유도해서 다른 쪽으로 오면 그땐 또 보상을 해주고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변을 보고 나면 조금 다소 귀찮더라도 반려견하고 짧게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다녀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예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산책을 다녀오면 한 20-30분 정도 지나겠죠. 그러면 변도 굳어 있을 거고, 그리고 굳어 있는 변 쪽으로 강아지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보호자님이 자연스럽게 치워주시면 우리 반려견이 변에 이렇게 10분쯤 변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변도 지금 제가 바로 치우지 않고 좀 노출을 해 놓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톤이 다운돼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배변 교육 관련해서 이어가자면, 1살 이하의 이런 반려견들은, 미성견들은 소변을 자주 봅니다. 그래가지고 소변을 자주 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물을 인위적으로 급여를 해가지고 교육하지 않아도 충분히 배변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 살이 넘은 이런 성견들은 최장 8시간 이상도 소변을 참기 때문에 그렇게 소변을, 그리고 또 야단을 많이 맞았던 반려견들은 사람이 있을 때 시야에 보일 때 소변을 참는 경향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도 소변을 보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정 방문해가지고 배변 교육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강아지들이 그 교육 시간에 소변이나 대변을 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소변이나 대변을 교육 시간에 봐야만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무시도 할 수 있고, 통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시간 내에 배변이나 배뇨를 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물을 먹인 거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강아지처럼 아주 어린 강아지들은 이런 울타리를 우리 보호자님들이 많이 집에서 쓰시는데, 이런 울타리를 쓰는 상황에서 울타리를 쓰는 분들이 배변 교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효과적이냐. 일단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울타리들이 대부분 육각 울타리일 거예요. 그렇죠? 육각 울타리가 제일 많죠. 그래서 육각 울타리 안에 우리 강아지를 처음에 분양받으면 이렇게 하우스를 한쪽에 놔주고, 그리고 중앙에는 이런 물그릇이나 밥그릇을 놓아주시겠죠. 가급적이면 하우스 뒤쪽이나 이런 구석진 곳에 놔주시고요. 너무 오픈된 곳에 있으면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엎지르기도 하고 발에 젖기도 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구석진 곳에 물그릇을 놓아주시고, 그리고 패드는 지금처럼 이렇게 제일 하우스에서 먼 곳에, 어차피 이 울타리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도 중간에 공간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넓게, 최대한 이렇게 멀리 거리를 이격시켜 주시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변도 교육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치워 놓을게요. 이렇게 강아지들이 배변 판을 안 쓰고 배변 패드만 쓰면 지금처럼 이렇게 패드를 물고 뜯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거 때문에 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행동은 교육하면 충분히 완화되고, 그리고 뜯지 않으면 또 보상이 주어진다는 걸 알면 우리 강아지들이 또 더 이상 이제 잘 뜯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일단 이 강아지는 건사료 가지고 좀 교육을 해볼게요. 패드는 제가 한 장만 여기 깔아 놓을게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울타리 안에서 우리 보호자님들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사료 가지고 놀아주시면서 반려견이 패드 쪽에 올라가면 간식을 패드 밖에다 던져주시고, 자꾸 또 패드 위에 올라오면 패드 밖으로. 예전에 또 어떤 분이 유튜브에 그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강아지가 패드가 배변 장소인데 왜 배변 장소에서 먹을 걸 주냐. 근데 맞아요. 동물행동학 관점에서는 강아지들이 자기의 보금자리와 배설하는 공간을 가까이 두지 않죠. 멀게, 최대한 먼 곳에서 싸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만 않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올라갔을 때 먹이를 패드에다 주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 먹이가 밖에서 이렇게 주는 거죠. 밖에서. 그리고 올라갔을 때 직접 이렇게 여기서 얼굴에, 입에다가 바로 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패드에 올라가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만 인지하게끔 가르쳐주면 되는 거지, 패드에 이렇게 여기가 밥 먹는 공간이다, 이렇게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패드에 올라가서 자꾸 좋은 일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강아지들이 패드에 앉거나 엎드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지금처럼요. 그러면 자꾸 불러주셔야 돼요. 자꾸 불러주셔가지고 하우스 안에다가 간식도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패드는 올라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런 공간으로만 인식하게끔 해주고, 여기에 올라가서 잠을 자거나 엎드리거나 이런 휴식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가 여기 앉거나 엎드리거나 잠을 자거나 하면 우리 보호자님들이 뭐 사료나 간식으로 유도해서 이 하우스 쪽에, 이 안쪽에, 하우스 안쪽에 이렇게 간식 같은 거를 던져 주셔가지고 강아지가 자기 보금자리, 여기 나의 하우스가 가장 편안하고 그리고 또 안락하게끔 느껴지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이 정도만 교육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기다리는 게 좀 필요해요. 우리 보호자님들이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 반려견이 대변이나 소변을 볼 때까지 좀 기다리는 인내심이 좀 필요한데, 보통 그 강아지들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음식을 먹었을 때, 뭐 밥을 먹었을 때, 그리고 뭐 어떤 흥분이 좀 가라앉았을 때, 그럴 때 소변을 많이 보죠. 뭐 보호자님들이 귀가했을 때 막 이렇게 보호자님들하고 인사할 때, 인사하고 나서 흥분이 가라앉으면 뭐 소변을 싸기도 하는데, 그렇게 크게 한 3가지 상황에서 이제 배설을 하죠.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음식을 먹었을 때, 그리고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 뭐 놀이나 뭐 이런 운동 등의 어떤 액티브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좀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 그럴 때 이제 소변을 보는데, 그리고 저는 배변 판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패드만 깔아놓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소하기도 용이하고, 그 배변 판이 지면보다 그 높이가 좀 있죠. 그리고 그 촉감도 좀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그 배변 판 중에 패드만 이렇게 노출된 배변 판이 있는데, 또 어떤 배변 판들은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배변 판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배변 판은 저는 되게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강아지들이 올라가서 발톱이 끼는 경우도 아주 가끔씩 있는데, 발톱이 끼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잘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도 예전에 제가 그 가정 방문해서 교육했던 강아지도 진돗개였는데, 화장실 안에 있는 배변판에 늘 잘 싸던 강아지였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싸지 않더라 해가지고 방문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그 예전에 한번 배변판에서 미끄러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님들도 그 뒤부터 그런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배변판을 치우고 그 못 쓰는 담요 같은 거 있죠, 버리는 담요 같은 걸 깔아놓고 그 위에 올라올 때마다 이제 간식을 주고, 그 위에 올라오면 칭찬해주고 했더니, 그날 바로 이 안에 들어가서 담요에다가 소변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담요를 치워주고 패드만 깔아놓고, 나중에는 뭐 패드도 치워버리고, 그럼 강아지가 나중에 화장실 타일 바닥에서 소변을 보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지금 사료가 이 강아지 하우스 안에 넣어줬더니 이 방석하고 이 사이사이에 꼈나봐요. 엄지? 이제 다 뺐지? 자, 물도 좀 먹을까? 물도 좀 먹자. 자.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저렇게 앉아 있으면 하우스로 유도도 하고요. 자꾸 또 저렇게 앉아 있으면 하우스로 유도도 하고. 그 배변 교육은 상당히 그 인내심이 많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고, 그리고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가정의 어떤 구조, 집의 실내 구조나 뭐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변형을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자꾸 배변 패드에서 좋은 일이 생겨나니까 패드에 저렇게 앉거나 엎드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이 하우스 쪽으로 강아지를 유도를 해주시고요. 뭐 하우스에 간식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놔주시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하우스 쪽으로
잘 들어가는 경향이 생기고요. 패드에 앉거나 엎드리는 그런 빈도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좀 전에 소변 대변을 한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언제 소변 대변을 볼지 모르는데 그래도 몇 분 정도는 더 기다려 보면서 교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을 먹는 거 보니까 좀 있으면 또 소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소변을 보네요. 옳지. 잘했어. 소변을 보고 내려오면 우리 강아지의 잘했잖아요. 잘했으면 이제 칭찬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어린 강아지들은 어떤 이런 사회적인 강함을 칭찬이나 스킨십보다는 그런 행동에도 소심한 애들은 좀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실물적인 강함을 있죠. 간식. 그런 실물적인 강함으로 가급적이면 칭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패드는 우리 보호자님들이 아까워서 한번 이렇게 조금 쌌다고 해서 새 걸로 교체 안 해주시고 한 두세 번 더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초반에 교육할 때는 한번 소변을 본 패드라도 깨끗한 패드로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생각보다 되게 위생적이고 청결한 동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보금자리가 더러워지고 자기의 어떤 배설 공간이 더러워지면 더 여기저기 싸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같은 곳에 안 싸요. 우리 강아지들은 만약에 여기에 소변을 봤다 그러면 여기다 싸지, 여기다 쌌는데 또 요 근처에 싸거나 그런 경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보금자리를 청결히 유지하려는 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패드를 한번 싸면 갈아주시고, 나중에 우리 반려견이 이제 대소변 교육이 완벽히 거의 90% 이상 됐다 싶으면 그때는 두세 번 정도 사용하시고 나서 패드를 교체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교육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어린 강아지들은 이 관략근을 우리 조절하는 능력이 성견에 비해서 뒤떨어지죠. 그래서 소변 욕구가 생기면 바로바로 싸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간식과 함께 물을 조금씩 급여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다리면 충분히 여러 번 소변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잘했을 때마다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패드가 아닌 이런 곳에다가 그냥 맨 바닥에다가 소변을 보는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냥 청소만 해주세요. 청소만 해주시면 나중에 반려견도 지능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내가 배설을 했을 때 가장 나한테 이로운 반응이 이끌어내는가. 그래서 패드에 쌌을 때 가장 이롭겠죠. 먹을 걸 주니까 칭찬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맨바닥에 쌌을 때는 그냥 보호자님이 청소만 해주고, 그리고 계속 여기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가 소변을 보면 울타리를 완전히 개방해서 같이 거실로 나가주세요. 그리고 거실에서도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소변을 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반려견을 하우스로 들어가라고 지시를 내리고 하우스에서 좀 기다리게 하고요. 통제하고, 그리고 나서 청소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넓은 데서 이렇게 배설을 하면 내가 하우스로 들어가고 통제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보호자님은 청소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반려견 관점에서는 세 가지 구역이 나뉘어지는 거죠.
거실이나 주방이나 뭐 방에 들어가서 내가 배설을 하면 하우스로 들어가서 이렇게 통제를 당하고, 그리고 이 울타리 안에서 이 맨바닥에서 소변을 보면 우리 보호자님이 그냥 청소만 해주는구나. 근데 패드나 이런 배변 공간에서 내가 대변이나 소변을 보면 뭐 간식도 얻어먹을 수 있고 보호자님의 칭찬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 공간이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우리 반려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어린 강아지들 교육할 때는, 배변 교육할 때는 이렇게 교육을 하시면 쉽게 교육을 할 수 있을 겁니다.